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매개 변수와 초매개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매개 변수라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은 주어진 우리가 디자인된 설계한 뉴럴 네트워크 상의 그 계산을 위한 파라메타들인데요. 그 가중치, 즉 1번 층에서의 가중치, 그리고 1번 층에서의 바이어스, 마찬가지로 2번 층에서의 웨이팅과 그리고 바이어스, 3번 층, 즉 각 층마다 주어지는 그것을 그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할 때 우리가 사용할 그 가중치 매트릭스와 바이어스 벡터를 우리가 보통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 W와 B를 우리가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그 W와 B, 이 매개 변수들, 파라메터들은 또 다른 파라메터들에 의해서 그것의 값이 결정되고 그 퀄리티도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습률 같은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반복 과정에 있어서 그 W가 입력 그 W L번째 트레이 그 층의 웨이팅 매트릭스가 W일 경우에 반복 학습을 할 때 이것에 주어진 초기값 빼기 알파 D W L 이런 식으로 연산을 통해서 그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요 알파는 그 작은 포지티브 넘버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학습률, 왜냐하면은 이것을 값을 크게 하면 학습이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작게 하면은 학습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크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적절한 학습률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반복수. 우리가 결국 사용하는 거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사하강법은 주어진 그 W라는 그 한 점에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갈 때마다 여러 번 그 더 계산하기 위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for문 같은 경우를 쓰겠죠. for i는 1부터 뭐 n iteration, 보통 이런 그 파라미터를 많이 쓰는데, 즉 이 반복 횟수를 몇 번 해서 우리가 그 최종 값을 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그러한 결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 매개 변수의 그러한 값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은닉충의 수. 자, 이거는 그 소위 딥러닝에서 이 L의 크기가 크면 딥한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고요. L이 작으면 샬로우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닉충의 수가 그 결정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파라미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닛마다 우리가 그 소위 1번층, 2번층, 3번층 뭐 등등 해서 유닛의 개수가 다 달라지겠죠.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W와 B의 값도 달라질 겁니다. 또한 활성화의 함수, 매 층마다 우리가 G L번째 층에서의 활성화 함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초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소개받았고요. 아직도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최종 마지막 아웃풋 출력에서 바이너리 그 클래시피케이션에는 그 가장 적절한 그러한 그 활성화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하이퍼 탄젠트 H, 하이퍼볼릭 탄젠트 H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펴본 것처럼 렐루가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약간 변형된 리키 렐루, 조금 더 로버스트한 그러한 그 렐루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느 활성화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값도 각각 그 매개 변수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머신러닝 초반에는 우리가 사용할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 저희 파라메타의 일부로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많은 매개 변수들이 추가적인 그 매개 변수들이 소개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그 특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파라미터 W와 B만을 보통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이런 W와 B의 그러한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파라메타들은 우리가 보통 하이퍼 파라메타, 초 파라메타라고 이름을 불러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번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배운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최적화 과정에서의 그 속도, 수렴 속도를 결정하는 모멘텀이라는 파라미터도 또 쓸 거고요. 또 미니 배치의 크기, 우리가 한 번에 전체 훈련 자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니 배치 형태로 작게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크기도 이 수렴 속도 또는 그 결정된 그런 파라미터들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정규화, 우리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규화를 쓰면은 정규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얼마만큼의 정규화를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역시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최적의 값을 찾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초 파라메타를 어떻게 우리가 그 결정하는지 사실은 시스테매틱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지만 우선 그런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딥러닝을 그 적용할 때, 즉 딥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는 좀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파라메타를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아래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그 소위 예를 들어서 학습률이라고 할까요? 학습률 알파를 한 0.01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코딩해서 실험을 하고요. 그죠? 그것이 만약에 적절하다 그러면은 그냥 쓰면 되는 거지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것을 계속 반복 작업을 통해서 경험적인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알파 값, 그러니까 그 학습률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학습률을 일정한 값으로 결정하고서 그 이 코스트 함수, 즉 J 값이 반복 횟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플로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즉 보통은 뭐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진 알파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준 거죠. 이거를 알파 1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알파 1의 값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더 빨리 수렴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값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키웠을 때 이렇게 오히려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하는 알파 2 값을 줬을 때 잘못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헤이비어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낮춰야겠다. 그러면 더 낮춰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알파를 썼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이 그 일정한 그러한 그 비율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감소했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알파 값을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메타 값을 가지고서 그것을 코딩을 한 후에 실험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 각각의 초파라메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접근할까 변경해 나가면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지에 대한 시스테매틱한 그러한 어프로치가 또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그러한 섹션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주어진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한 생각을 실험을 한 후에 그 실험의 결과로부터 최적의 값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실험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응용은 뭐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뭐 비전 문제라든지, 그죠? 비전 문제라든지 스피치 문제. 뭐 이 스피치 문제는 따로 말할 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자연어 처리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응용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이퍼 파라메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최적의 파라메타를 찾아감으로써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를 아주 잘 훈련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